안녕하십니까. 경비취업센터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느 단지든지 경비에 계시는 현장에 보면 뭐 반장님도 계시고 또 뭐 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 뭐 팀장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는 경비원 중에 책임자가 계시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이 경비 용역을 할 때 아예 그 입찰서에 보면은 반장님이나 그 실장님에 대한 그 직책에 대한 수당도 따로 책정이 돼 있고, 그분들이 내게 한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또 아니면 그 이상 더 받는 거는 그 계약서상에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금액이에요. 그래서 실장 내가 250을 받는데 실장이 270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관리사무소하고 경비회사하고 계약서상에 이제 그 수당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, 그러면 과연 누가 이제 반장이 되고 실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사항이 또 있겠죠. 물론 제가 나중에 들어갔고 먼저 들어오신 분 중에 반장님이 계시면 나보다 고참이고 나보다 여기 장기 근속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장이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,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이제 신규 단지에는 한 10명을 새로 이제 경비원을 뽑으면 거기서 반장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랬는데 어떤 분은 반장을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는 분도 있고, 어느 분은 또 자기가 반장을 하려고 또 막 나서는 분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경비회사 이제 직원일 때 저번에 반장을 뽑아야 되면 이제 그 중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일단은 경비회사에 좀 말을 좀 잘 듣는 편인 사람을 아무래도 뽑겠죠.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봤을 때 경비 경력이 남보다 조금 더 있는 분을 뽑고, 그래서 그것도 아니면 또 이제 그 중에서 그냥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가, 또 아니면 볼 때 좀 이게 면접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성실하게 보인다든가, 이런 분이어서 반장이 채용이 돼요. 근데 채용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단지의 그 경비원들 분위기가 좋으냐 나쁘냐는 이분들에 많이 갈리는데, 여러 가지 그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, 반장이 되신 분들이. 그 중에 이제 나쁜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, 굉장히 반장이 되고 나서 권위적인 분이 계세요.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시키는 분이 있고, 또 이제 경비대원들이 볼 때는 아니 나하고 똑같이 경비인데 왜 저거 시키기만 해라 이런 분, 또 어느 분은 또 그에 반해서 자기도 막 열심히 하면서 자기 대원이 못하는 건 또 같이 도와주고 하는 반장님도 계시고, 또 두 번째로 제가 본 경우 중에 하나는 간간히 대원들한테 뭘 또 얻어먹는 분들이 있어요. 아주 나쁜 경우인데, 심지어는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히는 반장님도 제가 봤고,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걸 요구하는 반장님도 봤고,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음식을 부탁을 해서 싸우게 하는 반장님도 봐서 제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고 그래요. 인간 사회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또 희망적인 반장님 중에서 제가 본 분은 정말 근무가 끝나고 나면 아침에 퇴근할 때 10,000원씩 걸어서 같이 해장국이라나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잘 좀 해보자 이러면서 회식도 하는 분도 있고요. 또 비버인 날 막 놀러도 가는 반장님도 계시면서 경비분한테 불합리한 거를 관리사무소에서 시키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항의도 하고, 또 경비회사에서 좀 너무하다 하면 또 거기다 또 이의제기도 하고, 또 격려도 못하는 분들은 격려도 해서 같이 따라와 주기에는 이런 반장님들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 단지에 보면 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근데 이제
제가 예를 들어서 경비를 만약에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반장은 시켜도 안 할 것 같아요. 그 돈 5만원, 10만원 더 받자고 그냥 관리사무소 매일 불려가서 소장한테 잔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대원들한테 지시를 과정에서 그건 서로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. 그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의외로 또 반장을 또 하고 싶어하는 분도 많아요. 또 제가 또 다음에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A 단지에서 반장을 하다 그만뒀어요.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셔가지고 나 어디서 반장을 했는데 반장 자리 뽑는데 좀 해달라고 취직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이제 그런 데는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반장이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경력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경비를 몇 년 하신 분 중에는 거의 다 한 번씩 반장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. 그렇잖아요. 이렇게 뭐 선임자가 나가고 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내가 다른 단지에 새로 입사를 하면서 나를 반장을 시켜주는 대로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참 힘든 얘기예요. 그분이 거기 가서 반장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평대원으로 들어가셨다가 되게 눈에 띄어서 반장을 하는 거지 나 어디서 반장했다고 반장을 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그렇게 안 시켜주면 또 경비를 또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서 참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장은 그 단지에 들어가서 그 단지의 경비회사라든가 아니면 그 관리사무소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반장이면 좋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내가 반장하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지난번 현장에서 반장을 했다 뭐 이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. 반장님이 되신 분은 첫 번째로 제가 볼 때는 평택에선가 어디서 반장님이 한 분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반장님이 됐는데 이분은 쉽게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시키지 않은 것까지 지가 일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시킨 놈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가 경비들을 끌고 나가서 그냥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분이 왜 그러나 그러고 가만히 이유를 보면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균 나이가 내가 말하면 일단 이분은 내가 여기서 이제 퇴사를 하려는 말이 나올까봐 불안한 거예요. 불안하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경비분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단지에 그냥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좀 잘 보여서 관리소장이 나를 더 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뭐 지어낸 말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인데 그런 분 밑에 있는 경비들은 그냥 반죽어나죠. 반죽어나요. 그리고 여름에 그 더운 날에도 만약에 관리소에서 뭐 여기까지 좀 뭘 하라고 시킨 거를 반장이 나서가지고 그냥 저기까지 그냥 하라고 막 시키니까 경비분들이 그냥 불만도 많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저 반장 때문에 그만둔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장한테 이렇게 좀 주의를 주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 경비를 갈 데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결국은 이건 반장 자격이 없는 분이죠. 그래서 반장의 솔선수범하고 이런 분이 반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. 또 우리 대원 중에서는 반장 뭐 저거 별거 아닌데 반장이라고 땡땡거린다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뭐 군대에서도 뭐 소대장이나 뭐 분대장이 뭐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직책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반장님은 대원들을 많이 이끌어 주시고
또 대원분들은 또 그냥 반장이니까 또 반장님 시키는 거는 적당히 좀 이렇게 좀 타협을 하면서 일을 하셔서 원만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반장도 고달픈 직업입니다. 고달픈 직업이고, 아까도 말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비를 하게 되면 시켜도 안 할 게 반장인데, 또 어떻게 합니까? 또 그 집단의 지도 팀장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장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그냥 평안한 경비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여담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반장을 하게 되면 조금 유하고 합리적이고 또 뭐 중도 입장에서 대원들을 잘 이끄는 반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